택시 승강장이 심하게 파손됐고 여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빈도로 돌진한 택시에 의해 행인 한 명이 숨졌지만 택시기사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66세. 또 다른 택시는 갓길에 멈춰 있던 트럭을 피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승객과 기사 모두 숨졌습니다. 이 택시기사 역시 70대 초반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정차하고 있는 차가 와서 뒤에서 추돌해버렸으니까 다른 차가 뭐 진로를 방해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못하고 차 추돌한 거죠. 이처럼 우리 사회 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고 건수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수는 42% 늘었지만 사고 건수는 6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망률입니다. 지난해 기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사고는 26.6건당 1명, 50.8건당 1명이 사망한 일반 운전자 사고에 비해 2배가 높은 겁니다. 일반 운전자에 비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고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인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노인들의 면허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비율 증가율보다 면허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 증가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국민의 교통사고 숫자는 약 3.6% 감소됐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는 약 7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도요. 이런 국민안전처의 방안에 대해 대한노인회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또 일부 노인은 적성검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운전면허 강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했는데 그런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저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 다 똑같이 그냥 적성검사를 기본적인 옛날 하던 식으로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좀 개선해야지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노인회는 운전면허제도 강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의가 전혀 오겠죠. 누구와 의견 조정을 해서 니네 맘대로. 면허제도 강화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적성검사 강화 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시력 검사만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저희들도 그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노인들한테 필요한 무슨 야간 시력 이거 재는데 그게 이제 안과 전문의한테 가야 되고 그럼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같은 문제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뉴질랜드에서는 80세부터 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되고 호주에서는 사업용 운전자들이 매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도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5년 주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느슨한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도 이분들이 자기의 신체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전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는 적성검사만으로는 분명히 좀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매년 늘고 있지만 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나이가 먹으면 판단력이 틀려지는 것이 모든 것이 뒷떨어져서 빨아들이면 늦기 전에 면허제도 개편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